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오늘은 제 9강 해함, 하담, 닌잠, 우상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발음부터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각각의 글자를 네. 의미와 음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해함, 하담 할 때 해자는 바다의 자고요. 함자는 짜다는 뜻의 함자고요. 그 다음에 하자는 물 하자이고 네. 담자는 담담하다, 맛이 없다 이런 뜻의 담자입니다. 네. 그리고 린잠, 우상 할 때 린자는 비늘 린자이고요. 잠자는 잠기다는 뜻의 잠자이고 우자는 깃털 우자이고 네. 상자는 날아다니다, 날아다닐 상자입니다. 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구절의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 함, 하담, 바닷물은 짜고 네. 그 다음에 강물은 맛이 싱겁고 맛이 싱겁다. 그 다음에 린잠, 우상, 비늘 달린 물고기들은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그다음에 날개 달린 새들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8 네. 글자가 구성해낸 이제 문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네. 하나하나 글자를 좀 네. 자형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먼저 바다 해자부터 보겠습니다. 예, 바다 해자를 보시면 이 해자는 당연히 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바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다니까. 물수로 구성되어 있고 네. 옆에 부분은 그러니까 매양 발음, 매자. 네, 네.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이죠. 매이거나 해이거나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음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네. 옛날 고음에서도 다 통한다, 발음끼리는 서로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의 글자를 보시면 옆에 성부 부분이 원래 매양 매자는 네. 그 여성의 모음을 상용한 어미 글자. 모자하고 그렇죠? 비슷하거든요. 지금 예. 모양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해서 현재 보고 계시는 예서와 해서의 자형으로까지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미 모자 위에 네. 뭔가가 꽂혀 있는 모습, 그렇죠. 그게 이제 매양 네. 매자고, 네. 그게 이제 발음 성분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설문 해자에 보니까 네. 이 바다 해자를 네. 천지야 이렇게 설명해 그렇죠. 놨던데요. 네. 천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 그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백두산 천지. 예, 할 때 이렇게 똑같이 쓰는데 설문에서 이게 하늘의 못이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네. 바다로 모든 하천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바다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품어주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지라고 하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모든 물들은 이렇게 산으로부터 쭉 모여가지고 흘러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물들은 대체로 어때요? 맛이 짜죠. 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바닷물이 짜죠. 예. 네. 그 다음 글자는 바로 바닷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네네. 짜다는 뜻의 네, 함자인데 이게 짤 함자죠. 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미 부분이고 네. 오른쪽이 발음을 네, 나타내는 다 함자. 예, 발음을 예. 나타내는 그런데 왜 부분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건가요? 원래 왼쪽에 있는 부분은 설문에 의하면 짠 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짠 밭이요? 네. 염전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어야만 하는 소금이 나는 밭이에요. 소금밭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글자 모양을 보고서는 이것은 소금을 가득히 담아놓은 용기의 모양이다. 밭이 아니고. 왜냐하면 밭 모양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기 밭전자? 때문에 네. 그 네모난 모양 때문에 허신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네. 원래는 그게 아니라 소금을 담아놓은 그 용기의 모양이고 그 안에 점점이 막힌 게 바로 네. 소금 나달의 모양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네. 뭐가 맞는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확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모양으로부터 현재 해서의 자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주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들어가면 이제 소금이라는 의미하고 그렇죠. 연결된 글자들이 있네요. 소금 염자도 사실 이게 네, 들어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소금 염자는 네. 소금 이 짠밭노와 그 다음에 볼 감자, 네. 예, 가 같이 쪄져서. 만들어서 감이 역시 발음 부분으로 들어가서 네네. 염 발음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이 염씨인데 저보고 소금 염씨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네.
지적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절대로 그 염자가 아닙니다. 네, 절대 짜지 네.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자, 글자는 이제 하자인데요. 네. 하자 역시 강물도 하자, 물이니까, 하자. 네. 그죠? 예,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옆에 부분 역시 소리 성분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건 가가 아닙니까? 가. 그렇죠. 네. 네. 근데 예전 그 발음에는 크 발음과 흐 발음은 뒤에 그 후설음, 예, 설근음 쪽이어서 서로 통하는 발음으로 보통은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게 들어간 네. 글자 중에서 하로 읽히는 게 덜어 있네요. 사람인이 붙으면은 네. 어찌 한자가 어찌하자가 되고, 네. 되죠. 그렇죠. 나무목이 붙으면은 가자로 또 읽히고요. 네. 가로도 그죠? 읽히거나 네. 하로도 읽히거나. 네. 네. 그래서 요 성부가 이제 그 두 가지로 다 발음되니까 그걸 네. 주의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또 우스갯소리로는 이 하자로 모든 강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중국의 특정한 강, 특히 황하를 지칭했는데 황하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가까까까까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부가 들어갔다. 네. 믿거나 이런, 말거나. 그렇죠. 네. 그런 설명도 있기는 합니다. 네. 설문에 의하면 이 이제 하자를 설명하기를 아예 황하로 딱 지칭을 하고 저쪽 곤륜산 산맥으로부터 쭉 출원해가지고 중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큰 강줄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황하의 물줄기의 이제 상류 발원지가 지금의 네. 청해성,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네. 그쪽에서 발원을 해서 이제 산동 지역으로 동쪽으로 네.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전에 이제 감속성 지역을 여행하다 보니까 그쪽을 흘러가는 이제 난주나 뭐 중요한 도시들을 흘러가는 하수의 상류를 봤는데 네. 정말 강폭도 엄청나고요. 어. 거기 그냥 누런 진흙탕물이 그냥 넘실넘실 흘러내려오는데 가히 중국 문명을 이룬 굉장히 중요한 강물이다라는 걸 느끼게 황하가 해줍니다. 이제 중국 네. 문명의 요람이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꼭 그 황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물을 총칭하는 이제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천을 표현할 네. 때 이 글자가 이제 그렇죠. 쓰이는 우리도 지금 거고. 하천할 때 하자를 바로 이걸 네네, 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담자인데 네. 이 담자 역시 물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발음을 소리성분. 나타내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네. 오른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불이 두 개 겹쳐 있는 불꽃 염자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반절을 보면 염으로 발음되는 것 있고 담으로 발음되는 것이 있고 발음이 두 개나 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꽃 염자만 있으면은 염으로 하는데 요게 들어가서 말씀원이 붙으면 담화할 때도 담으로 발음하죠. 예. 대담하다 할 그렇죠. 때. 네. 예. 그래서 성부가 이렇게 약간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발음 계열로 이렇게 계열이 달라지는 것들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외워주면 네. 훨씬 또 학습을 할 때 또 효과적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담자에는 물의 맛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죠? 강하지 않고 옅다, 네네. 얇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설문해자에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담자를 박미야, 그렇죠. 옅을박자에 만미자를 써서 예. 맛이 옅은 거, 단박한 이거, 거죠. 그걸 표현해 네. 그런 의미라고 써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시거나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이런 맛들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담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거죠. 바닷물은 짠데 이거는 그렇죠. 짠 맛이 없는 거, 맛이 옅은 거. 그렇죠. 네, 옅다는 그런 뜻이 의미에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담수라고 하면 그것이 곧 강을 의미하는 예. 글자가 되는 거군요. 예. 우리가 보통 민물고기를 뭐라고 하죠? 담수어라고 하죠. 바로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 네네. 의미가 있죠.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린자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린자는 옆에, 비늘린자. 그렇죠. 네. 원래는 비늘이 달린 것들은 물론 물에 사는 것만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는 물고기 어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물고기 가운데 또 물고기의 비늘이다 이런 뜻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글자인 거죠. 린자는 발음 성분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물고기를 감싸고 있는 물고기의 피부와 같은 물고기의 갑옷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설문에서도 린을 어갑냐 이렇게 어갑 어갑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갑옷 있습니다. 갑자를 썼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물고기의 어떤 특정한 부위이긴 하지만 이걸로 어류를 대표하는 그런 글자로 지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비늘이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 외에도 파충류도 비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충류들도 물 속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하려니까 네.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물에 사는 동물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으로 네. 비늘이라는 걸 제시해서 모든 어류를 표현하는 그렇죠. 글자로 삼았다. 일단 물 속에 사는 동물을 이제 다 지칭한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물수가 음이 성분이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네. 잠성이죠. 잠이 이제 성부를 나타내는 건데 설문에 의하면 잠 그러면 섭수야 그래가지고 물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근데 물에 발을 담그는 정도가 발목 그 정도를 담그는 게 아니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잠기는 거죠. 물에 몸이 잠기는 네. 형태를 물에 몸이 잠기는 잠이라고 거죠. 해서 잠길 잠자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물고기들은 뭐 무릎 정강이가 따로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잠기면 온 몸이 이제 그 안에 물속에 잠길 완전히 수 있죠. 들어가 있는 예, 거죠. 잠길 수 있죠. 이 글자가 오른쪽에 있는 게 네. 발음 성분으로 쓰였는데 이 네. 글자가 들어가서 잠으로 읽히는 글자가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는 잠실할 때도 이 그렇죠. 누에 잠자, 예. 요게 벌레충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나요? 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분 아래에 네. 벌레충 두 개를 붙여서 누에 잠자를 쓰고 네. 그 다음에 대죽을 위에 두 개 붙이면 비녀 잠자. 예, 비녀 잠자. 네. 그러니까 잠이 성부로 활용되는 글자가 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네. 아는 글자 네. 가운데. 그래서 이거는 잠긴다. 잠자는 발음만으로도 이미 어디론가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다음 글자가 우자인데요. 예, 깃 우자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전체 상형이죠. 네, 날개를 상형해준 글자입니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날개를 구성하는 깃털들이죠. 그죠? 네. 깃털을 뽑으면은 그 깃털에 이렇게 중심 뼈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또 뭐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상형한 전체 상형한 글자고 네. 날짐승들이 깃털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날개가 구성이 안 되니까 네. 그걸 중복해서 이제 그린 거죠. 그게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예서 해서자형으로 굳어져서 이 깃털 우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이제 비늘 린자를 통해서 어류를 표현했듯이 이 기두자를 통해서는 그렇죠. 조류를 그렇죠. 표현하는 예, 조류 전체를 날아다니는 날짐승 전체를 네. 표현하는 뜻으로 여기서는 삼았던 거죠. 네. 물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서 거대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항에서 키우는 작은 물고기, 뭐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 있는 참새 이런 계통이 아니라 큰 짐승의 계통으로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상자까지 설명드리고 할게요. 상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형성자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깃우가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건 좀 특이하게 의미부가 오른쪽에 붙고 네. 이건 양자인데요. 예, 양자인데 이게 이제 성부인데 왼쪽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양자로 성부로 구성돼 있지만 이게 상으로 발음되는 글자가 또 얘기를 몇 개 될 수 있는데 상스럽다 할 때 상자도 역시 보일 시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양으로 성부를 삼지만 전체 글자의 발음은 상이죠. 또 한 글자를 더 들자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원이 붙으면은 또 자세할 상자. 예, 그럴 때도 역시 상으로 발음되는 예, 상으로 발음되는 예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발음 계열이 달라지는 것들을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큰 짐승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작은 규모, 사이즈가 작은 새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새도 있다는 것을 연상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 말씀을 꺼내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함, 하담, 그다음 린자, 무상 오늘 배우게 되는 글자들이 바다도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리고 하수도 우리가 그냥 하천하면 작은 물, 큰 물을 다 포함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황하라는 큰 강물을 떠올렸어요. 근데 그렇게 바다, 큰 강,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 그러면 가장 크게 상상의 동물이지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바로 용입니다. 네. 그렇죠. 용이 비늘이 있죠. 그렇죠. 용입니다. 그러니까 린으로 대표되는 것은 어류이지만 어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동물인 용을 상상하면서 잠자를 썼을 것이고 깃털로
조류를 대표했지만 깃털을 가진 상상의 동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고 의미 있는 새는 봉황. 봉황새. 날아가는 것 가운데. 네. 그 봉황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마 그런 것들을 같이 상상하고 이 구절을 혹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물 가운데 크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 구절에 담으려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용도 상상의 동물이고 봉황도 사실은 상상의 동물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가장 큰 동물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만든 것 같다. 이렇게. 거기에는 천지로부터 시작한 천지 현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중국인들의 자연관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죠.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기대서 그래서 어떻게 언어와 문자를 거기다가 기탁하고 있었는지 거기다 붙여서 설명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조금 이제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그런 맥락에서 잠룡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굉장한 능력을 속에 감추고 있는 인물을 우리가 물에 잠겨 있는 용, 잠룡으로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그는 능력을 가진 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 9강의 태함, 하담, 린잠, 무상, 바닷물은 짜고 하수는 강물은 맛이 담담하다. 그 다음에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은 물 깊이 가라앉고 하늘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또한 하늘 빙빙 날아 돌아다닌다. 이런 뜻의 구조를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글자를? 10강으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천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사람의 생활 또 역사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더 해가야 되겠네요. 다음에 배우실 8개의 글자는 용사, 화재, 조관, 인황 이 8개의 글자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글자 자체에는 뭐 단순한 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 함, 하담 할 때 해자는 바다 해자고 함자는 짜다는 뜻의 함자입니다. 그리고 하자는 물 하자 그리고 담자는 담백하다. 죄송합니다. 담담하다. 다시 할게요.